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라이브 서저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운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52세의 남성분이시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비교적 페리오 컨디션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하이진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서비칼 어브레이전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 있고요. 지금 구강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네, 이것은 초진 때 작년에 사실 사진이고요. 16번과 17번 그리고 47번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와 함께 임플란트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상태에서 보시면 그렇죠? 보시다시피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해서 사이너스 그래프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면 특징적으로 낙타봉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악도 7번 임플란트가 아주 들어가 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20, 6, 7번 그리고 30, 6, 7번에 대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합니다. 26, 7번 케이스 보시면 실제로 폐료가 좀 나빠져 있고요. 그리고 CT에서 보시면 그래도 어베일러블한 본 하이트가 한 3mm에서 4mm 정도는 사실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폭은 당연히 치아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리지 위스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원장님들도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크레스탈 어프로치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던 덴사볼을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오스템에서 하는 카스키트, 또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 키트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케이스에는 카사 키트, 즉 크레스탈 어프로치 서지컬 키트의 어드밴스드 디자인으로 된 카사 키트를 사용해서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 사이너스 그래프트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요. 소프트 티슈를 어떻게 메인테넌스 하느냐입니다. 실제로 구치부를 발치하고 나서 그냥 기다렸다가 사이너스 크레스트를 본 그래프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루틴처럼 느껴져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리미티드 버티컬 하이트에 있어서도 좋은 스테빌리티를 잡을 수 있다면 굳이 이것을 프라이머리 크로즈 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발치와 즉시 크레스탈 본 어프로치를 하고 크레스탈 본 어프로치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하고 그리고 소프트 티슈 아웃라인을 그대로 지켜내는 그런 소프트 티슈와 하드 티슈를 동시에 매니지하는 쉬운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서저리 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오케이. 블레이드. 자,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시고요.
발치와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따지면 이게 셉탈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클래스 1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클래스 1이고 상악동 아래 잔존골은 약 4mm 정도입니다. 4mm. 잠깐만 인덴테이션만 우선 하겠습니다. 아주 셉탈본 정중앙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진동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자, 이제 미카 키트로 가겠습니다. 2.5mm에 4mm 주세요. 4mm 스타퍼. 네. 그러면 이제 4mm 드릴링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뒤에 석션, 여기 석션. 오케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석션 해주시고. 이렇게 좋습니다. 다시 멘트 잡으시고. 석션. 소켓을. 이제는 다시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는 쭉 그냥 드릴링 하시면 되겠죠. 안에 프로브를 좀 줘볼래요? 요 안에 여기 있죠? 네, 프로브에서 일단 플로우가 열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아직 엑셀에서 보는 것보다 돈이 조금 더 있죠. 여기는 5mm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타프 5mm로 할게요. 스타프를 5mm로 바꿨습니다. 아직도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다음에 6mm로 가볼게요. 3.3에 6mm요? 네, 지금 일단 플로우를 열고 다시 올려야 되니까요. 조금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열렸고요. 앞쪽에는 아직 좀 걸려졌습니다. 다음 번. 네. 지금 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대로 요 스타프로 계속 갑니다. 3.6이요. 이렇게. 이 그라인딩을 하면서 그 그라인딩 된 본을 이제 이렇게 사이언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 네. 3.9 3 본그래프트 주시고 알로그래프트로 하겠습니다. 자, 섹션 오케이 되고요. 7mm 파이널 드릴 가지고 이제 포워드로 하면 되죠. 그대로 포워드로 하면서 본그래프트를 하면 이제 베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약간만 더 주시고요. 네. 태핑 포워드 하고 네. 여기다 주시고 여기 가운데 주시고 그냥 두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두 번 더 할 수 있도록 좀 더 주세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 됐고요. 다시 잡으시고 픽처. 네. 네, 좋습니다. 좀 4에 8.5. 플라즈마 하면 이 하이드로필리시티가 좋아져서 금방 본이 쭉 따라옵니다. 그렇죠? 오케이, 됐고요.
오케이, 잘 됐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소켓에 그래프트도 조금 더 해야 돼요. 소켓 알로그래프트 역시 준비해 주시고요. 됐고요.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케이. 커버 스크루 주시고 소켓에 그래프트 할 때 커버 스크루를 연결하면 임플란트 속에 그래프트가 안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죠? 일단은 커버 스크루 하고 오케이. 그래프트 오른쪽으로 약간만 더 주실래요? 이쪽으로 좋습니다. 그대로 네, 아나토미 힐링 주십시오. 이제는 이제 소프티슈 컨투어를 잡아야 되죠. 이렇게 예, 둥근 모양도 좋지만 둥근 모양 하면 아무래도 갭이 더 생기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스트라이더. 이거 두 개 써야겠습니다. M78은 하고요. 네. M7이요. 커프 5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커프가 7인데요. 좀 뎁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컨투어를 못 잡아줄 것 같습니다. 깊이가 깊으면 좋은데요. 네, 됐습니다. 석션 가볍게 석션. S12 출근이요. 지금 이게 방향을 저기 런엑사로 했더니
다시 앞에 거 이렇게. 잡으세요. 오케이. 저기 내가 반대쪽에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라이트가 균일하지 않네. 이게 훨씬 나아졌어요. 오케이. 자, 이제 슈치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베스티뷸를 움직이지 않는다. 진지발을 앞으로 당겨 올리면 나중에 끝에 진지바가 없어져 가지고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났습니다. 수술이 사실 간단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뭐 이런 류의 수술은 아마 모든 분들이 너무 잘 하셔가지고 사실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수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기 님 수술 멋지십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럭키가이 567 3개 묶어서 보철해 놓은 임플란트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꼭 5번 따로 6, 7번 따로 투피스로 보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3개를 묶어서 보철한 거하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쓰신 걸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누가 하셨는지는 기억은 잘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논문들을 보면요, 5, 6, 7 3개를 했을 때 가운데 임플란트가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이 나빠지냐 하면 확률적으로 한 20, 3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치아를 하다 보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특히 풀마우스 같은 거 하다 보면요, 또는 뭐 네 개의 소구치가 안에 구치부가 없어진 경우라면 대개 4, 5, 6, 7 없어지면 4, 6, 7 이렇게 하죠. 또는 4, 5, 7 이래가지고 4유닛 브릿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저도 경험상으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습니다만 가운데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권장하기는 이렇게 5, 6, 7이라는 경우에도 5번 따로 6번, 7번 2개짜리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2개는 따로 하시고 1개는 이렇게 싱글로 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 묶으면 더 튼튼하지 않겠냐 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SCRP 하면 묶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 틀림없이 가운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가 앞에나 뒤에가 떨어져서 가운데 힘이 집중돼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묶는 것 자체는 저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습니다.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대한 논문들을 한번 그 펀메드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다임님 좋은 수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오로넥스 했는데요. 2042에 인사시브 캐날 너브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이브리드 보철 공간을 주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깊게 심으면 인사시브 너브가 걸리게 되는데 어떻게 어프로치 하나요? 꼭 그 위치에 심어야 한다면 무시하고 심거나 VDO를 올리나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경우든지 아나토미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사이시브라면 사실 이것의 인사이시브 너브의 기능은 엔티리어 티스, 그죠? 전치부 자연치에 대한 센소리를 이렇게 서플라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과도하게 많이 이렇게 건드렸을 때는 전치부가 약간 넘니스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퍼쿠션을 했을 때 반응이 다른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요. 자연치아가 없는 경우라면 지금 풀마우스잖아요. 풀마우스 같으면 이미 이 인사이시브 너브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풀마우스에 오로넥스를 할 때 전치부에 이 인사이시브 너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치부에서 만일에 전치부가 살아있는 경우에 이렇게 인사이시브 너브를 건드리게 되면 여기에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체결하신 커스텀 힐링은 일반 힐링보다도 테이블 면적이 넓어 보이는데요. 흔들릴 위험은 없나요? 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회사마다 이게 플러스 공차로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이너스 공차로 가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554는요 플러스 공차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메가젠을 쓰시다가 554를 쓰시다 메가젠을 쓰시게 되면 약간 좀 혼돈스러운 경우가 좀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공차로 하게 되면 유격이 더 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힐링 어버트먼트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토크 렌치로 막 쪼아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554 유저들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토크 렌치로 쪼으면요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손으로만 손가락으로만 쪼으십시오. 절대 토크렌치 써서 힐링이나 뭐 임프레션 코핑이나 절대 쪼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에 습관이 되셔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작은 힐링 쓰는 것보다는 이게 넓어서 음식물이 닿여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거나 할 그런 위험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이것 때문에 뭐 임플란트가 실패했다 또는 뭐 풀렸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씩 풀리긴 합니다. 그것은 뭐 이게 넌헥사거든요. 특히나 넌헥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편하게 잡기 위해서 넌헥사로 되어 있는데 뭐 흔들릴 위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훈리 우리 이동훈 선생님이죠. 좋은 수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레스탈 어프로치는 사이너스 리프트 할 때 1mm 정도씩 거상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래프트 양이 기준이 있으신가요? 또 발치 후 적시 식립 시 발치와의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 경우 기준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1mm 올릴 때마다 얼마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사실 잘 없고요. 대개 제가 해보니까 너무 많이 집어넣는 거 별로 의미가 없죠. 괜히 그래프트 낭비만 되는 거니까 픽처 탑에서 한 3mm 정도만 이렇게 도움이 만들어질 정도만 넣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사이너스 플로어를 연 다음에 스푼으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만 써서 들어가면 딱 그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그래프트를 쓰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발치 그러니까 익스트랙션 소켓이죠. 소켓에서 그래프트를 하는 경우는 어디까지 알로그래프트가 좋습니다. 훨씬 다른 보바임은 훨씬 나은데요. 알로그래프트를 쓸 때 어디까지 넣느냐 하면 본만 딱 채우면 진지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과 진지바 끝까지 하면요 힐링이 잘 안 돼요. 슈츠가 좀 힘드니까요. 본 크레스트를 넘어서서 진지바 두께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 정도까지 알로그래프트를 채웁니다. 그래야지 이 소프티슈의 컨투어를 잡아주거든요. 근데 본만 딱 채우게 되면 본은 잘 되겠지만 소프티슈가 좀 꺼져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오버필링, 소켓에서부터 약간 오버필링 한다. 너무 끝까지 채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했던 엑스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오늘 이렇게 파노라마 그 20번 때죠. 20번 때 보시면 잘 올라왔죠.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아나토미 힐링 어바트먼트 위치도 괜찮고
픽처의 크레스트 레벨도 괜찮고 사이너스 안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왼쪽에 10번 때도 지난번에 똑같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카사, 그렇죠. 카스가 아니고 카스 키트의 어드밴스드 버전, 카사 키트를 사용했던 케이스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딱 적절하게 잘 됐죠. 거의 같은 레벨의 수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충분하겠죠. 근데 사이너스를 뭐 물론 리메이닝 본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래프트를 많이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대개는 한 3mm, 3, 4mm 정도만 이렇게 엘리베이션이 되면 정도면 되겠죠. 그 CT도 한번 볼까요? CT 26번과 27번 보시면 딱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일까요? 픽처 길이가 8.5니까 한 3mm 정도? 요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안정되겠죠. 이게 멤브레인이 밀려 올라가다가 찢어질 위험성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만든 카스 키트 말고요. 카사 키트. 미카 키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키트는 제가 쓰면 쓸수록 점점 재밌게 느끼는데요. 되게 앞에 볼까요? 플로어까지의 파노라마에서 크레스트에서 플로어까지 거리를 측정하죠. 되게 3mm라고 해요. 3mm 남한 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크레스트 사이너스 플로어에서 1mm 덜 되게 2mm 드릴만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드릴 하고 그 다음 드릴 해가지고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매번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자꾸 프루빙을 해보는데요. 저는 이제 감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요. 3mm 같으면 마이너스 1mm 마이너스 해서 2mm 드릴로 스타퍼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 드릴 넘어가면 2.5, 그 다음 2.8. 2.8 넘어가면 제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mm 같으면 딱 3mm에서 스타퍼를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드릴 3.3 이렇게 넘어가면요. 플러스 1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mm가 남았는데 4mm 스타퍼, 드릴링이 되게 그렇게 해서 플러스 1로 해가지고 드릴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이너스 플로어가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근데 프루빙을 해보면 안 열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로도 아니고 플러스 1mm 더 했는데도 안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엑스레이 회사들이 안전을 위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디멘전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파노라마에서 보는 3mm가 4mm 이상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뭐 익스트랙션 속에서는 약간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힐드 리지에서 사이너스 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5에서 시작하죠. 마이너스 1. 한 시간 하나 짧게. 예를 들어서 4mm 뼈가 있는데라고 해요. 4mm 있는 뼈라면 3mm 땡스가 스타퍼 끼우고 하고요. 그 다음 드릴 2.8 가면서는 4mm 끼우고요. 그 다음 3.3 가면 5mm가 드릴링 되게.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이제 프루빙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열려있는 경우도 있고 안 열려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안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2로 갑니다. 어디 3.5, 3.6 드릴을 할 때 플러스 2로 갑니다. 이때는 거의 열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과 플러스 2 사이에서 메저링을 탐침을 해보시고 열렸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본과 함께 다시 그 다음 드릴 이렇게 해나가시면 플러스 2 정도에서 그 다음 드릴 확장을 해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본 그래프트 넣고 또 이렇게 한 2번 정도, 3번 정도 하시면 딱 지금 그림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금 그런 시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사이너스도 눈 감고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키트들은 보면요. 타사의 키트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느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카사 키트, 카스가 아니고 카사 키트는요. 본을 그라인딩 하면서 이 그라인딩 된 본을 위로 밀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밀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브레인이 찢어질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오토지너스 본 그래프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아있는 본에서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합니다. 드릴이 바뀔 때마다 1mm씩 증가시킵니다. 제로,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래프트 하시고 확대시키고 임플란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고요. 나중에 한번 카스키트하고 카사키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원리인가를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에서 보시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워칭. 질문 다시 좀 열어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폴리돌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크리스탈 리프팅 할 때 저 같은 경우에 항상 하이드롤릭 리프팅을 선호하는데요. 그런 과정 없이 원장님처럼 리프팅 하려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저는 하이드롤릭 안 씁니다. 이게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써야 되나요? 저절로 올라가는데요. 저절로 지금처럼 본이 갈리면서 밀어 올리는 것도 있고,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 한 3스푼 정도 하면 지금 엑셀이 보셨죠? 그만큼 딱 올라옵니다. 하이드로 이렇게 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옆으로 너무 확 퍼져버려가지고 몽긋하게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이게 어태치먼트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쭉 밀려가지고 그래프트가 사실은 끝없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의 그냥 테크닉이긴 한데요. 원장님이 익숙하시면 계속 쓰셔도 되지만 굳이 저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방생님 크리스탈 키트 그러니까 카사 CASA라고 불러주십시오. 카사 키트는 댄사버처럼 역회전 하나요? 아닙니다. 정회전 합니다. 정회전 하면서 그라인딩 하면서 밀어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오일에서 한번 테스트 했는 거 한번 보시면요.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름처럼 핵구름처럼 이렇게 갈려진 본이 밑으로 사이너스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주신 질문은요. 남성 흡연자도 이렇게 개방적으로 치유하는데 영향이 큰가요? 스모커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 합니다. 하는데 어느 정도 헤비 스모커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개 피 정도라면 문제가 없는데 체인 스모크라면 아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인 스모크라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처럼 이미 발치하자마자 동시에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단계를 밟아서 진지바를 힐링시키고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했다가 세컨 오피를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이너스 그래프트 머티리얼 동종고를 사용하셨는데 수루 오토지너스 오그멘테이션 볼륨 유지에 문제가 없는가요? 사이너스 안에는 본 잘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매도 아까 보셨죠? 10분 때 그대로 딱 돼 있잖아요. 약간은 내려옵니다만은 큰 문제 없고요. 지노그래프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바이오스 안 됩니다. 본 안 만들어지고요. 그게 실제로 레디오 페이크에서 본처럼 보이지만 저는 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트를 한다면 저는 알로그래프트가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다시 중국에서 해주신 질문 어디 있죠? 여기 있구나. 크리스탈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의 높이와 본 이식 양을 밸런스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개 아주 얇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한 3mm 정도 그래프트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본 그래프트의 양은 1cc도 안 됩니다. 사실 오늘 같으면 0.5cc만 하면 그만큼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래프트는 많이 옛날에는 사이너스 크게 하고 13mm 이런 임플란트 심었죠. 지금은 임플란트의 퀄리티가 좋아져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한 3mm 정도, 플로우보다 3mm 정도 픽처가 들어가게 하고 그보다 한 3mm 정도 이렇게 본이 올라와 있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중국에서 전치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간격에
간극의 본 이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플란트 주변의 골령성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Immediate implant placement 간극에 본 그래프트를 하지 않으면 immediate 그러니까 오늘처럼 extraction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거기에 본 그래프트를 하지 않으면 이 주변에 임플란트 주변에 본이 형성되나요? 이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전 논문에서 점핑 디스턴스라는 게 있었죠. 그 소켓 월하고 또 임플란트 서피 표면까지의 거리가 2mm 이내인 경우에는 본이 본 그래프트를 하지 않아도 이제 블러드 클로스에 의해서 본이 재생되고 그것이 오세인트레이션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사실 본 그래프트를 하죠. 본 그래프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였고요. 본 그래프트를 너무 소켓의 월이 크게 되면 2mm 이내는 오케이. 2mm보다 크면 그래프트를 해서 그래프트의 역할이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의 역할은 본을 만든다는 것보다는요. 그런 역할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블러드 클로스를 안정시킨다. 라는 점에 저는 더 주안점을 둡니다. 이게 파티클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간이 작아지고 그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의 공간에 블러드가 차고 그것을 이제 이게 공간이 크면 무너져 버리겠죠. 이제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저는 그게 본그래프트의 더 큰 역할이 아닌가. 특히 익스트랙션 소켓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켓이 크면 그래프트를 하셔야 됩니다. 소켓이 작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힐링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가까운데 나중에 다시 교체해야 하나요? 아니요. 교체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위에 이렇게 커 보이지만요. 실제로 진지바 쪽은 이렇게 돼 있어 쩔럭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커봐야 서로 타치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크라운이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 나중에 템포러리가 들어갈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잔존골이 1 내지 2mm인 경우도 가능한지요? 네. 저는 크레스탈 어프로치 1mm 있는 경우에도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합니다. 근데 이게 픽처가 1개짜리라면 당연히 하는데요. 3개쯤 픽처를 심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라테랄 윈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테랄 윈도로 하는데요. 1개짜리를 만약에 1mm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크레스탈 어프로치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는데요. 나중에 픽처를 1mm밖에 안 남았으면 픽처를 식립하다가 퐁당 빠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스테빌리티를 잃어버려서 빠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엄브렐라 커버 스크루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엄브렐라 커버 스크루를 써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레몬 플럼님 영남에서 개원해서 대표님께 전학수술한 20년 된 환자 팔로우업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일자 드라이브를 쓰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큰 문제 없이 환자가 잘 쓰고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혹시 아리에서 그런 심미적인 결과를 위해서 딥 페리오돈탈 버켓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과 보철에서 주의할 점이 뭘까요? 예, 이거 뭐 사실은 회사가 예전에는 다 이게 헥사 드라이브가 아니고 일자 드라이브였습니다. 예, 스크루가. 그러니까 스크루가 잘 무너지기도 하고 슬롯이 무너지기도 하고 해서 타이트닝이 잘 안 됐습니다. 타이트닝이 잘 안 되니까 스크루징도 더 많고 막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환자 잘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는요 딥파켓 안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금방스러울지 모르지만 포켓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 말씀드리기는 그러하지만 제 위치에만 들어가면 저는 프루빙도 자연치 프루빙보다도 더 타이트합니다. 진지바가. 그래서 프루빙도 거의 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를 다 설명드리려면요. 언젠가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제 위치만 들어가면 포켓이 안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다시
셋째, 술집 과정에서 실수로 어버트먼트나 힐링이 정체결되지 않았거나 탈락되었을 때 연조직이 픽처 플랫폼을 덮은 경우에 다시 정체결 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직접 시도하다가 플랩을 연 경우도 있습니다. 네, 플랩 여는 것이 정답입니다. 안 보이면요, 억지로 그 연결을 시키려 하지 말고 조금 마취하고 플랩 싹 열어서 빨리 하는 것이 훨씬 정답입니다. 플랩을 여십시오. BDC라면 인터널이니까 괜찮겠지만 RE는 익스터널이라서 픽처의 각도는 훨씬 자유롭겠지만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랩을 열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깔짝깔짝 안 보이는 거 억지로 애쓰시기보다는 조금만 마취하고 살짝 열면 되죠. 또는 레이저 가지고 주변을 여유 있게 따버리고 다시 힐링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슈 레벨 인터널과 다르게 익스터널 용어는 그런 어려움이 좀 적을까요? 글쎄요. 이게 티슈 레벨 인터널은요, 되게 쉽죠?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는 티슈 레벨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리세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저는 본 레벨을 좋아합니다. 근데 익스터널은 지금 본 레벨이죠. 그래서 원장님 생각에 티슈 레벨 쓰실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플랩을 열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잘 풀릴 일은 없지만 플랩을 열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또 마지막으로 BDC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급격하기 쉬울 것 같은데 커플을 2mm 이상 사용하고 치간 거리에 맞춰서 충분히 서브 진지발로 심으면 자연스러운 인전면 컨투어가 가능하겠지요. 네, 거의 뭐 우리가 쓰는 본 레벨 임플란트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BDC라고 해서 차이가 있을까요? BDC는 슈프라 크레스탈로 하나요? 아니죠. 서브 크레스탈로 합니다. 어차피 기본은 서브 크레스탈입니다. 단 옆에 틴 리치가 있거나 디펙이 있을 때 이것을 피해가는 역할이 커프이지, 이것을 티슈 레벨처럼 위에다 이만큼 커프가 올라오게 심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아니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커프가 익스포즈 되고 되게 어글리한 보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깊이를 잘 심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급격하면 본 레벨 인터널에서 과도한 프로파일이 부처처럼 볼 소식이 없기도 싶어요. 네, 네,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레벨 우리가 늘 어떻게 식립하죠? 크레스트보다 1mm 밑으로 심자. 왜냐하면 플랩을 한번 열었다가 닫으면요, 그 서지컬 트라우마 때문에 1mm 뼈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 크레스탈이 아니라 나중에 이 귀 크레스탈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다 보면 약간 내려가죠. 커프라 하더라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나사가 없다. 보온이 빵빵하게 있는데 커프 쓰실 일은 없잖아요. 네로 리치나 디펙이 있을 때 쓰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크레스탈에서 1mm 하방, 옆으로 보면 터져 있더라도 커프로 극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원래 우리가 임플란트 위치시키는 그런 위치에만 들어간다면 뭐 거의 문제가 없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게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이제 사이너스는 뭐 별로 보여드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따문따문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잊어먹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테럴 윈도우도 결국 스피드 한 건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2개 했는데 이렇게 2개 하는데 3, 4mm 뼈가 있겠다 이러면 이렇게 가사 키트를 쓰는 것이 좋겠고요. 그보다 더 크다, 본이 더 적게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라테럴 윈도우에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더 예지성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뭐 크리스탈 어프로치만 나는 할래, 그게 하지 마시고 라테랄도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하우를 키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